국민 라디오.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울주 천전리 각석은 태화강 물줄기인 내곡천 중류의 기슭 암벽에 새겨진 글씨와 그림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이곳은 신라시대에 널리 알려진 피서지이기도 했다. 울산 울주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제147호가 있다. 태화강 변에 위치한 이곳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져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적당한 곳이다. 서기 525년 음력 6월 18일 새벽, 신라 23대 법흥왕의 동생인 사부지 갈문왕은 성스럽고 비처럼 오묘한 멋을 가진 어사추여랑과 함께 이곳에 도착했다. 어사여추랑은 사부지 갈문왕이 사랑하는 누이였다. 이들의 행차에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위에 글을 새겨넣는 작서인 등 여러 사람이 동행했다. 이들의 행차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로맨틱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 피서지를 찾아온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이게 사료로 발견된 아주 오래된, 아마도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 피서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오늘은 휴가 특집, 피서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피서의 역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도 역시 거기서 가져온 것이었고요. 서기 525년 버풍왕 때 23대 왕이었죠. 그때 피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삼국유사에는 김유신 있죠. 이 태대각간, 최초로이자 마지막으로 태대각간이라는 벼슬을 얻었었던 신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존엄한 위치에 있었던 이 김유신 가문의 사람들이 매년 봄철이면 제매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매곡 골짜기에 남쪽 신학가에 모여 잔치를 했다고 했다. 삼국유사 기록이에요. 봄에 야유회를 즐겼던 만큼 여름철에 서늘한 곳을 찾아 피서를 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우면은 웅크려갖고 집안에 어떻게 따뜻한 장치를 만들면 되잖아요. 불을 피우거나 온도를 떼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또 두껍게 옷을 입고. 근데 더울 때는 정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햇빛이 쨍쨍 내려진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늘을 찾아가야 되겠고요. 그늘에서도 덥다 그러면 높은 곳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물가로 가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한이란 말은 있지만 피한이란 말은 별로 없는데 서자, 피서라는 것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충렬왕 때, 충렬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자가 붙어있는 왕은 몽골,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니까 바로 몽골 침입 이후에 즉위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1274년부터 1308년까지 재위했었던 고려 충렬왕. 이때 1275년과 1279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도인 개경을 떠나 상대적으로 서늘한 서경 어디입니까? 지금 평양이죠. 서경으로 피서를 갈 것을 계획했다. 왕은 신하들을 보내 미리 서경의 장소를 알아보도록 시키기도 했다. 고려에서는 관리들에게 삼복, 그쵸? 초복, 중복, 말복, 이때 3일의 휴가를 주었고 이 기간에는 공사를 금하게 하여 여름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했다. 또 해마다 6월부터 입추까지는 얼음을 나눠주되 신하들의 등급에 따라 3일에 한 번 혹은 7일에 한 번 정도로 차이를 두기도 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냉장고는 있었죠. 그렇죠. 빙고입니다. 빙고. 빙고는 자연현상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말이죠. 뭡니까? 단열재를 잘 이용하고 또 지하 서늘한 곳을 파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죠. 경주에도 빙고 유적이 있고요. 지금 서울에도 서빙고동, 동빙고동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남아 있었죠. 다만 이걸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 여름이 되었을 때 왕이 자신의 인자함, 자비를 보여주고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얼음을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시대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삼국시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원한 거 자기 혼자 먹으면 혼자 먹어도 재미있겠지만 그래도요. 신하들한테 얼음뿐 아니라 부채를 나눠주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부채야 뭐 나눠줘도 그만 안 나눠줘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그렇죠. 예, 조선시대에도 얼음 나눠줬다는 얘기 있고요. 태조 이성계 때는 여주 신륵사로 피서를 떠났대요. 신륵사,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탓에 시원한 신륵사에서 휴식하기 위함이었다. 생각해보니까 신륵사가 그 강변에 있고 탁 트여 있어갖고 뭔가 시원한 느낌도 있겠네요. 하지만 조선시대 대다수 임금들은 피서를 위해 수도인 한양을 떠나지 못했고 대신 한양 내에 있는 여러 궁궐에 건물을 옮겨다니면서 피서를 즐겼대요. 궁궐에서도 뭐 시원한 곳이 있을 테니까요. 예, 좀 높은 곳에 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뭐 이런 거. 태종 이방원 때 기록을 보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행차를 했는데 이건 피서 때문이었대요. 경복궁의 경회루는 더위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된 곳이기도 했다. 그렇군요. 물 위에 이렇게 연못 위에 있는 경회루 탁 트여 있어갖고 연회를 즐기기에도 좋았지만 더위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된 곳이기도 했다. 이런 거군요. 그래요. 지금 피서 특집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천연 냉장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천연 자연 환경이나 천연 냉장고 이런 거. 그 천연 냉장고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건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한옥 구조가 말이죠. 이게 이제 더위를 피하는데도 물론 난방을 위하여서 온돌. 그러니까 온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민족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민족의 유적이 어디까지, 영역이 어디까지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온돌이 있느냐 없나 이걸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나 발해 유적 같은 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별할 때 온돌의 유무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네, 이 난방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는 데도 있어서도 말이죠. 예전에 가야시대에 고상 가옥이 있었대요. 고상. 높을 고자였겠죠. 그러니까 습기와 땅, 지열, 그죠? 이것을 차단해서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상 가옥의 장점은 한옥에 들어와서 대청마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청마루, 그죠? 대청마루는 땅이랑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옥은 가급적 남쪽을 향해 지어진다고 합니다. 남쪽에 앞마당이 있고 건물 뒤쪽에 뒷마당과 후원이 있고 그래서 배산 임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에는 산이 앞에는 물이. 여름철에 햇살에 마당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뒷산에서 시원한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름철에 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인 것이죠. 그렇게 대류하는 겁니다. 한옥은 이를 활용해서 대청마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 뒤쪽에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있잖아요. 문을 착 열면은 바로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원과 뒷산에는 겨울철에는 추위를 몰고 오는 북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또 남향집에서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향으로 집을 짓는 이유가 바로 겨울을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것이죠. 또 처마도 중요합니다. 처마. 햇빛이 직접 방 안에 들어온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 창덕궁의 연경당 내에 있는 선향제라는 데 가면은 이 석양의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건물 서쪽에 구리로 만든 차양 지붕을 별도로 달았대요. 긴 처마는 책을 보존하고 공부하기에도 좋은 실내 환경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 아파트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만 아파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처마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파트에는 처마를 둘 수 없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부채도 옛날엔 선풍기가 없고 손풍기가만 있었잖아요. 손풍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채였을 텐데 기원전 1세기 경남 다호리 고분에서 출토된 오칠이 된 부채 자루가 2개, 경주시 탑동에서 기원전 1세기 중반 신라 건국 시기에 그 수장급 인물, 여기에 무덤에서 시신의 얼굴을 가린 오칠을 한 부채가 출토된 바 있대요.
우리 부채 역사가 2000년이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왕조 시대에는, 조선 시대 이럴 때는 부채를 직접 나눠줬다고 하죠. 신하들에게 왕이. 그럼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부채를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또 이러다가 안 되면,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욕을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엄하신 양반들은 함부로 옷을 입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일탈할 수도 없고 말이죠. 조선시대 양반들은 옷을 함부로 벗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바람 쐬는 그런 거, 탁족이라고 해갖고 물에다가 발만 담그는 이런 거 했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옷을 벗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서민들은요, 원래부터 목욕을 좋아했대요. 예전에 중국의 그 기록을 같은 거 보면요, 그러니까 북주라는 나라, 이때의 그 역사를 기록한 주서라고 하는, 서기 557년, 581년, 이때에 기록한 책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가깝고 먼 사이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냇문에서 같이 목욕을 한다. 또 1123년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서긍이 쓴 고려 도경에는 옛 사서에 고구려의 풍속이 다 깨끗하다 하더니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매양 중국인의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면 여름에는 날마다 2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이 한다. 남자 여자 분별 없이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굽이 따라 몸을 벌거벗되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군요. 원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목욕을 즐겨했다. 하긴 중국은 물이 뭐 중국 전역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황허, 오죽하면 황허하겠습니까? 누렇게 깨끗하지 않으니 뭐 목욕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자, 이쯤 들으셨으면은 아시겠군요. 병영이 지금 자리 없구나. 맞습니다. 8월 8일 이 시간에 저는 지금 일본에 가 있을 겁니다. 매년 8월 일본에서 오봉이라고 얘기하는 추석 전후하는 양력으로 세잖아요. 추석을. 이 전후 주말을 이용해서 반야스쿠니 국민행동 주최로 하는, 야스쿠니 반대하는 그런 촛불 집회, 그리고 심포지엄. 여기 전 노래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피서를 가는 건 아니에요. 일본의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는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날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여름에 피서 갔을 때 말이죠. 친구들끼리 둘러앉아갖고 기타 치면 노래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물론 사내들끼리 가고 그러면 더 재미가 좀 덜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실은 이 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거는 1913년도라고 합니다. 서기. 그리고 해수욕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의 풍습이 아니고 저 유럽에서 처음 생겼다고 하죠.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한 18세기, 19세기 뭐 이 정도일 텐데, 지금처럼 뭐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다거나 팬티 한 장 걸치고 들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칭칭 몸을 감아서 옷으로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 뭐 제대로 된 수영 했겠습니까? 일본인들에 의해서 부산에 송도 해수욕장이 처음 생긴 게 1913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해수욕장이 이렇게 건설됐다고 하는데, 뭐 해수욕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것, 뭐 전 세계 역사에서도 젊은이들의 그 문화라는 게 생긴 것이 1950년대 이후지만요. 우리 역시 1960년대 중반 이후 전후 세대들이 청소년을 거쳐서 대학생이 되고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로 상징되는 젊은이들의 문화. 여름에는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갑니다. 산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된 계기는 1945년도에 태어난 해방동이들로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박정희 정권에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야, 데모하지 말고 좀 열기를, 예? 그런 혈기를, 젊은 혈기를 좀 다른 데다가 쏟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랬을 때, 대통령이 그랬을 때, 일설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었던 김용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각하, 애들 모두 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원정대도 조직을 했습니다만 등산도 장려하고 그러면서 산에들 많이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그때 어느 대학생 하나가 해수욕장 가갖고 여학생들, 젊은 여자들 꼬시려고 그러는데 막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만들어 볼 테니까, 만들어갖고 불러줄 테니까 이 노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어가고 마음에 들면은 우리랑 같이 해변에서 놀자 그랬대요. 그래갖고 즉석에서 만들어서 불러줬는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작전 성공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노래, 기타,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춤추는 걸 더 좋아하나요? 물론 예전에도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만 좀 문화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 그렇죠? 예전에는 장기자랑 시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나와서 춤을 추는 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막춤이 아니라 훈련된 춤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서 그 걸그룹이나 오빠들의 그런 제대로 된 춤을 따라할 수 있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인 것이죠. 그래도 노래가 주는 이런 정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여름 피서 특집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을 겁니다. 그래요. 윤형주 씨였습니다. 대학생 윤형주가 그때 막 가수가 되었던 그때 윤형주 씨는 그 대학생으로서 가수로 데뷔했었죠. 데뷔했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뭐 자신들이 자주 놀러 가던 데서 노래 부르고 놀고 그랬는데 그것을 방송사 PD가 보고서 픽업해갖고 야 노래 좀 해봐라, 출연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가수가 되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가수로서 살 생각은 없었고 언젠가는 학교로 들어가서 의대생이었거든요. 학업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도 저명한 영문학자였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딴따라 행각을 절대로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뭐 하시던 거 있으면은 그냥 대강 손 놓으시고 같이 노세요. 잠시 쉰다고 뭐 별일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20분도 안 남았는데요, 보니까. 차범근 감독 계시죠? 차범근. 이분의 부인께서 오은미 여사시죠? 오은미. 차범근 감독은 널리 알려지다시피 축구와 교회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분데스리가에 진출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죠. 연애를 오래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차범근 지금은 해설위원이지만 예전엔 참 말도 참 못하고 그랬어요.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숫기도 별로 없었고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줬대요. 오음이 여사께서 차범근 선수한테 이 노래 가르쳐 주면서 알콩달콩 데이트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요. 이렇게 바캉스가 이제 불어인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베이컨스가 되잖아요. 베이컨스. 베이컨트의 형용사형.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의 휴가라는 것은 한 달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름 휴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서는 그리고는 아예 철시를 해버리고 비우는 겁니다. 베이컨스. 바캉스. 도시를 비워버리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집 잃은 주인이 내다버린 고양이와 개 문제가 뭐 심각하다고 합니다만 아주 옳지 않죠. 그죠? 그래 놓고서는 우리한테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물론 이제는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개까지 잡아먹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개를 취미 삼아서 먹었던 건 절대로 아니죠. 기호식품으로 개를 먹었던 게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겁니다. 육개장이라는 이름은 차마 개를 먹기가 좀 거시기했었던 양반들이 소고기로 게장국을 끓이는 그런 기분으로 끓여 먹었다고 해서 육개장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소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소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귀중한 농사를 짓는데 귀중한 자산이었는데요. 그죠? 돼지는요, 지금 많이 기릅니다만 예전에 그렇게 많이 기를 수가 없었대요. 왜? 돼지의 먹이가 사람 먹는 거랑 많이 겹치고 엄청 많이 먹잖아요. 돼지한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흔한 게 없으니까 돼지는 그렇게 흔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아니었고, 기껏해야 닭이죠, 닭. 그런데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닭도 알을 얻어야 되고, 지금처럼 대규모로 양계장에서 기를 수도 없고, 이런 거였는데, 알 생각하면 또 좀 아깝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귀한 사위가 왔을 때, 씨암탉이라 그러잖아요. 알을 낳는 암탉을 잡아주는 것은 최대한 융숭하게 대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걔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놔두면 알아서 똥을 먹던 뭘 먹던, 먹이도 많이 필요 없고, 그렇죠? 실제로 가진 게 없으니까, 도둑 지킬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여름에 정말 허기져갖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그죠? 모내기 이후에 농사철에 일은 해야 되고, 주인집 일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럴 때, 이것저것 양념 넣어갖고는 끓여서 먹는 거죠.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 고기를 양껏 먹을 수 없고 탕으로 끓여서 먹는 거죠. 보신탕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가짜 왜 먹는 얘기를. 초계탕이라고 있습니다. 초계탕. 기억나시죠? 닭을 삶아갖고, 찢어갖고 말입니다. 그죠? 시원하게 해서 초계국수를 해서 말아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 또는 들깨탕이라고 해갖고 들깨를 쑤어갖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삼복더위 음식들 있다는 얘기. 예. 보자. 유신 때 말이죠. 어느 포크 음악가가 음반을 내었더니, 예전에는 심이라는 걸 했었는데, 가사 전부 다 반려받았대요. 예. 아주 불순하다 그래서. 그래서 충격 먹고선 이분은 자연으로 갔습니다. 자연으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노래, 산사람 이런 노래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이 피서라는 거, 우리 조상들은 피서를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멀리 어떻게 가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면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서를 즐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피서가 좀 개념이 좀 바뀌어진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해수욕도 생기고 하이킹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갑니다만 참 휴가가 이제 우리나라도 휴가가 조금씩 길어지기도 한다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휴가를 쓰는 게 죄스러울 정도인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또 강박관념, 워크홀릭이라고 하나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국민TV 지금 조합원, 상근 조합원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일주일씩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김영민 PD 빼놓고 말이죠. 네, 제가 옆에서 어떻게 좀 도움이라도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원수를 겨울에 갚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부도 역시 오늘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순서인데 역대 대통령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래로 역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즐겨주시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